자, 이제 못 참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비노계인데 자, 고문단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 고문단 조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터져 나왔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문단들이 모였는데 네. 분위기가 한마디로 살벌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아까 속마음이긴 했지만 이렇게 구태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데 대해서 고문단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예. 일단 사실 문재인 대표의 이번 성명서도 처음에는 계속 수세적이었다가 이제 공세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결국은 이 고문단의 각종 회동, 그다음에 민진모,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민진모에서 공천혁신위를 구성해서 예. 그 위원장에 비노의 지금 현재 최앞선에 있는 주승용 최고위원을 앉혀서 공천혁신위원장으로 공천혁신위원장을 앉혀서 공천에 대해서 미리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굉장히 큰 불씨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권은 당대표와 지도부의 권한인데 갑자기 공천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비노의 사람을 수장으로 올려?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게 아마 촉발돼서 성명서 파문까지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추정이 가능한데요. 예. 결국은 그 민진모도 마찬가지로 이 고문단에서도 그렇게 자꾸만 쓴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문 대표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거죠. 자, 고문단은 그러면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이런 입장을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물러나라 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렇진 않았지만 예. 내부적인 분위기로는 이건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니까 좀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이번 파동의 핵심이 바로 저는 박지원 의원인 것 같아요. 지금 비노계의 구심점으로 일단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 박지원 의원 정도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다른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박지원 의원의 생각이 중요한데 오늘 채널A에 출연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쾌도난마에 출연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득권 운운하지만은 비노가 무슨 기득권 가지고 있습니까? 기득권은 문재인 대표가 친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기득권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야당인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득권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국민이 사퇴하지 말라는 지지도가 비록 높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의 최종 목표는 대권이다. 저는 지금도 문재인 후보가 대권의 길을 가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에게 결단을 내려라. 지금 패배 후 보름이 넘었어도 사퇴도 하지 않고 혁신안도 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지 않느냐. 박지원 의원의 말에도 날이 좀 서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얘기하고 대기실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여기 출연 전에 직전에 예, 보셨군요. 일종의 취재를 좀 했어요. 예. 평소에 또 잘 알고 있는 분이고 해서 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호남 신당 만들려 해도 차기 주자가 없어서 어려운 것 아니냐? 차제에 우리 박 의원께서 이 대선 출마 선언하는 것이 어떻느냐? 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고 싶지만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대권, 당권 분리를 내가 얘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예. 아마 비노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깊고, 그리고 지금 호남 세력들이 새롭게 하나 뭉쳐서 어떻게 따로 움직이려 해도 차기 주자가 마땅한 주자가 없으니까 공식 어렵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친노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예. 많이 했습니다. 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가도 사실 탈 말이 없으면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게 바로 정치 아닌가 싶은데 정말 정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또 왔는데, 자, 이번 질문은 박성훈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노를 보면 짜증이 나지만 비노를 보면 한심해 보입니다. 당을 바꿀 힘과 탈당할 결기도 없이 뒤에서 욕만 하는 건 비겁해 보입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실제로
탈당 얘기, 분당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없습니다. 네. 뒷감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 그 비노라고 통칭되는 그 세력은 현재 명확한, 예를 들어서 문재인처럼 명확한 대권 주자가 그 중심에 서 있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바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말하자면 그 본인에 대한 비판을 오히려 역공으로 저렇게 나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을 노리는 건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비노들의 외침은 굉장히 좀 허망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결론 없는 이런 외마디에 불과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정치라는 건 보면은 어떤 뭉게구름이 모이면 나중에는 천둥 번개 먹구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은 당신 대표 주자들이 있어? 어디다 대고 뭐 지금 나대는 거야? 이렇게 말하자면 친노들이 그런 분위기로 나오지만은 지금 자 손학규, 박원순 그리고 범친노지만 개파를 넘나드는 안희정, 또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언급 안 하지만 사실 만일에 문재인으로 도저히 안 된다 하면 당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바로 몇 달 뒤에 여론조사 지지도가 지금 문재인 대표가 현재 1위, 야권에서 1위라지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가변적인 것이고, 그러한 흐름을 문 대표 쪽에서 굉장히 경시하다가는 앞으로 엄청난 변화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직 비노의 움직임이 결기가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박성원 논설위원의 진단대로 뭉게구름이 먹구름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네. 문재인 대표 사퇴 안 해도 분당이 되느냐, 이걸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사실. 자, 문재인 대표 일단 사퇴 불가, 상수라고 했죠? 아까. 그렇습니다. 변수가 예.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비노계 의원이 이제 60명 안팎. 그러니까 뭐 6명, 대여섯 명 나가가지고는 분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예. 무소속밖에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분당으로 가는 수순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시나리오. 분당에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권 주자라든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구심점이 누가 되느냐? 이 천정배 의원과 네. 손학규 전 대표, 여기 세력과 연대를 해서 신당을 만들어야지만 분당이 되고 어떤 세력화가 될 거란 얘기죠. 네. 이렇게 신당을 만든 뒤에 20대 총선을 치르고, 그래서 이제 몇 석을 건지면, 지금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130석 정도 되지만, 네. 여기서 신당을 만들어서 상당한 의석수를 갖게 되면 야권은 이제 분열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렇군요. 너무 가까이 오시니까 부담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열되는 시나리오고, 이제 분열이 안 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또 짚어주시죠. 네. 이렇게 60명 정도가 모이면 상당수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이 나가게 되면 분당이 되겠지만, 일부 세력, 정말 한 10석 미만, 한 10석에서 20명 정도의 의원들만 동조할 경우에 불만만 나오는 거고요. 예. 탈당을 결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네. 20대 총선은 결국 문재인 대표 체제로 그냥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자, 문재인 체제로 총선을 치러서 이기면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확실히 쥐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대선 가도가 탄탄해지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 체제로 갔는데 문재인 체제가 붕괴가 되면, 여기서 과반수를 못 얻는 거나 참패를 하게 되면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님. 예. 일단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상정을 해봤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정치적으로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손학규 전 의원이 네. 정치적으로 롤백할 명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자기가 지난번 재보선에서 패배한 뒤에 이 기자들 앞에서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해놓고 강진에 칩가하는 행동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롤백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분 없이 복귀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야당 일부분이 손학규 전 대표님 돌아오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선뜻 돌아오다가는 또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기가 십상입니다. 예. 그리고 천정배 의원이 지금 차기 주자 정도의 레벨로 올라서기는 아직 어려울 거예요. 네. 야당에서요,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한 3분 정도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예. 차기 주자로서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은 이 정도고, 그 밑에 쫓아가는 분들이 천정배, 안희정 뭐 이런 분들인데, 과연 이 천정배나 손학규 이 두 분만으로 신당 창당이 가능하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아까 차라리 호남 세력에서 새로운 차기 주자 선언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호남의 지지도를 높인다면 야권 분열이 가능하겠죠. 예. 근데 어떻든 차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비노와 친노는 생각이 다릅니다. 정치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나누려면 빨리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겁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도 그렇고 이현정 논설위원도 그렇고 짧게 어느 쪽 방향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대표가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니들 요구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 네. 바로 그 지난번에 재보선 패배 다음날 국민은 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는 길이 개혁이고 이것이 그 역사에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저기 나오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무슨 천정배 손학규 또는 뭐 호남신당 이렇게가 아니고 전체적인 그 친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세력이 어쨌든 당 안에서 말하자면 주인을 바꿔서 총선을 치르거나 어떤 그 또는 분열해서 별도의 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중도 개혁의 노선을 가는 이런 형태가 돼서 문재인 독주 체제의 총선은 치르기 어려워졌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지금 의원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기 지역구에 자기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로서는 내가 도저히 이 당에서는 당선되기 힘들다. 그런 판단을 아마 제가 볼 땐 연말이나 뭐 찬바람이 좀 불면 서서히 아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다음 총선에 힘들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부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오늘 저 성명을 이야기한 거는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결국은 반작용으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예,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청와대의 생각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와대의 생각이요? 예, 왜 그러냐. 야당 예. 분열은 무슨 청와대 생각이냐 이렇게 그러게요. 생각하지만 예. 어차피 야당이 분열하면 여당도 분열할 것이고 지금 청와대는 전방위적인 정치개혁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느 쪽으로 어디까지 튀느냐에 따라서 야당 분열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천상철 차장. 네. 자, 지금 지지율도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표 지금 굉장히 안팎에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지 김무성 대표하고의 가상 대결 결과가 나왔네요. 네. 6개월 정도 거의 문재인 대표가 독주를 해왔었거든요. 그 예. 51%가 넘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50%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5월 2주, 그러니까 한 달 만이죠. 뚝 떨어졌습니다. 9%포인트가 떨어졌고 반면에 김무성 대표는 9%포인트가 올라서 뒤집어졌습니다. 4%포인트 차이로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앞서는 것은 물론 양자 대결의 경우입니다. 예. 다른 변수는 빼고 두 사람이 대선 구도에 대선 출마를 했을 경우에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이랬을 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앞서는 걸로 조사되면서 그렇군요. 문재인 대표의 지금 위기감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확실하게 대선 꿈을 갖고 있는 거를 여러 차례 드러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들은 예.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4.29 재보궐선거의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네. 보면요. 사퇴 찬성. 새누리당 내 지지층에서는 사퇴해야 된다. 네. 10중 8명은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반대로요.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에서는 반대로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80%가 나왔습니다. 완전 지지자층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는 남의 일단 네.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 지지층이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집토끼. 집토끼에서 나는 80%나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버틴다. 여기서 아마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질문의 구성에 보면 이 사퇴 수습과 당의 미래를 위해서 문재인 대표 사퇴해서 안 된다. 거기 보면 굉장히 좀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질문 자체에 네, 그러니까 사퇴를 수습해야 된다는 그렇죠. 이 뭐 전제가 긍정적인-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질문 자체가 조금 사퇴 오히려 뭐 반대를 더 많이 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예를 들어 이현종 위원의 지적대로 만약에 여기에 그죠? 위 질문에 사퇴 수습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이 됐다면 또 다른 결과가 아니면 단순하게 있을 그냥 수 있다. 사퇴해도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질문했다면 모르겠는데 예. 이미 그 앞에 전제가 굉장히 깔려있고 그것 자체가 보면 좀 가치지향적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게 더 선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물론 저희 질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갤럽에서 나온 조사도 보면 사퇴론에 대해서 저 정도의 격차는 아니지만 네. 그 사퇴할 필요 없다가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야당 지지자의 야당 지지자 예 속내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저런 이유를 현재 그 문 대표가 물러나면 그 다음에 당의 어떤 체제에 대한 이것이 지금 특히 지지층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떠난 뒤에 이 예. 당이 어떻게 운영될지 당장 그러면 불안감이 있다. 문 대표가 그만두면 그럼 누가 하지? 누가 맡아서 여권을 견제하고 내년 총선을 이끌지? 이런 그림이 확연하게 대안이 안 떠올라서 그런 건데 저런 상황은 앞으로 만일에 예. 상황 진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그 주체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이런 논의 과정이 굴러가면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이 그럴 수 듭니다. 있겠네요. 네. 예, 지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사퇴 찬성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한 15주 동안 계속해서 차기 주자 1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진짜 새누리당 지지층이 생각이 조금 있으면 아마 문 대표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새정치 민주연합이 계속 건드릴 테니까. 예. 또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사퇴를 반대하는 이유는 방금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기 주자가 뚜렷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바지 사장 또 내세워봤자 또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주주가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 상황이 정말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고 어젯밤에는 이런 대형 폭탄, 그 문재인 대표의 성명 초안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지금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 소식 저희가 또 면밀하게 살펴드리고 내일도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